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 석사 지도 교수님께, 저는 공부하고 안 뵀던 학부 교수님께 그냥 연락을 했죠. 하시나요? 얼굴이 그 하는지 보시려고 보냈어요. 네, 영은님 그러면 혹시 미국 유학을, 박사 유학을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사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약간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이제 미국에서 뭐 학위 혹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학부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포닥 과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 연구를 하면은 저렇게 멋진 연구자가 될 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변에 이제 그렇게 미국 유학을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석사과정부터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이후에 연구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런 연구를 더 이제 넓은 환경인 미국이란 나라에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을 일단 꿈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 부가적인 것들은 이제 약간 바이오 계열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연봉 같은 거를 책정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학위 이후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도 미국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하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과 ESF 지금 합격하신 학교는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커리어 최종 목표는 비영리 과학 기구 혹은 아니면 뭐 교수가 되는 것이 일단은 목표인데, University of South Florida는 이제 모피 캔서 센터라는 그 약간 종양 관련된 비영리 과학 재단 같은 약간 병원이자 그런 기구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하면은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연구인 환자와 그 다음에 비임상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잘 알려지지,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고 찾게 된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기관을 찾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저의 연구 리서치빛과 이제 맞는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키워드 같은 것들을 구글 혹은 뭐 구글 스콜라에다가 검색을 해서 거기서 논문을 쓴 교수님을 찾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 기관의 사람이시네?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관들이 좀 저에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박사 과정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지원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저는 아까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해 주셨듯이 총 2년이라는 시간을 걸렸는데요. 근데 2년이 걸린 이유는 사실 2번을 지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2번 지원한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 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 때는 다들 하듯이 뭐 그냥 약간 네이버 서치해보고 구글 서치해보고 그 다음에 뭐 유학원 같은 데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단은 혼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다니면서 혼자 지원을 하다가 좀 점점 기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촉박하니까 그럼 이제 좀 전문가의 힘을 빌려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약간 유명한 에디터 혹은 유명한 이렇게 SOP를 좀 봐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금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쓴 글을 토대로 그분들이 조금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얼레벌레 지원이 끝났고, 근데 당연히 그 결과 다 올 리젝이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박사를 가고 싶은 게 맞을까? 박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학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서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짜자작 세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 학교 리스트업도 되고 SOP도 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어느 약간 패키지처럼 딱 거의 완성이 돼버린?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SOP 부분에서 좀 큰 당락이 바뀌었다라고 고려했다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단순히 오로지 그 랭킹에만 조금 몰려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먼저 들었고요.
당연히 뭐 코넬, 예일 가면 좋죠. 그래서 좋은데 약간 이제 메타인지라 잠깐 네. 나 하버드 갈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인정을 했어요. 나 하버드 못 가. 하버드 못 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박사를 하고 싶은 목적에 좀 더 몰두를 해보자 했을 때는 연구하고 싶은 게 제가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 어떤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때는 조금 학교를 선택하는데 기준을 세웠었던. 학교 지원 리스트가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제가 지원을 했었을 때는 사실 자기가 지원을 했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이제 SOP에 써요. 어떤 그 학교에 왜 가고 싶은지. 그럼 보통은 이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고 싶어서 이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가고 싶으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이름을. 저는 기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학교 레벨만 보고 이제 네. 지원을 한 약간 케이스였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그냥 뭔가 필이 좋았어. 네. 제 생각에 필이 좋아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랭킹에만 오로지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마 그 커미티 분들, 교수님들께는 보였을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지원을 할 때는 진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막 배너에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무슨 직이고, 막 최근에 뭐 있고, 그 레벨 몇 명이 있고, 그 구성원들 이름까지 막 외울 정도로 진짜 들락날락 하면서 진짜 가고 싶은 학교만 이제 순위 상관없이 대신에 이제 R1 안에 있는 학교들만 조금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 지원을 할 때 진짜 본인이 가고 싶은데 랭크 상관없이 본인이 가고 싶고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하는 곳에 지원을 했던 게 합격에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펀딩의 유무. 이것도 큰 포인트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저희 약간 바이오 쪽은 거의 웬만하면 박사과정은 웬만하면 펀딩이 되긴 하는데, 이제 펀딩이 되더라도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교수님 밑으로, 한 명의 지도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펀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수님을 보고 갔는데 나 펀딩 없어 이러면은 약간 낙동강 오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NIH에 그 교수님들이 펀딩을 사정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고 이게 몇 년 남았구나, 이분 펀딩이구나, 그러면은 이 학교 지원해봐도 괜찮겠다 그렇죠. 하는 방법이 있었고, 혹은 직접적으로 교수님한테 메일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들로 이제 펀딩 사정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메일 쓰셨을 때 이게 지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께 사전 컨택을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중요한 팁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답장을 받는 팁 같은 경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간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연구자, 학생 연구자가 아니라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로서 지금 당장 내 랩실에 투입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인지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교수님도 박사과정에서 올 펀딩을 전부 다 준다 했을 때 뭐 5년, 6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5, 6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힘들게 연구 계획서 써가지고 따왔는데 웬 이상한 사람한테 5, 6억을 날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 입장에서도 똑똑하고 바로 쓸만하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건 당연하죠. 투자하고 싶은 사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영호님만의 나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어필을 좀 똑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변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쟁자들은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대충 이런 툴들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살짝 한 스푼 더해서 약간 연구자로서의 좀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근데 나 교수님 논문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이거 왜 그랬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좀 하는 게 교수님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공들여서 쓴 논문에 대해서 재밌다 하고 물어봐주면 좋단 말이에요. 관심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관심을 유도했을 때 좀 답장 오는 확률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사전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이런 내용도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해봤을 때 합격 확률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사실 뭐 이제 그렇게 써서 그 분이 내가 이런 질문 뭐 이런 거 했을 때 멍청하게 봐도 안 보면 그만이고 뭐 떠나서도 그만이고 붙으면 땡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일단은 쓰는 막 계속 혼자 완벽하게 써야 돼 이러면서 뭐 한 달 뭐 몇 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계신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안 줄 분들은 안 주고 주실 분들은 주기 때문에 그냥 네 그거에 이제 써서 거기에 따라서 답장이 오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은 아주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SOP 부분에서 좀 큰 당락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좀 썼던 SOP가 글 외에 영은님만의 스토리가 어떤 부분이 좀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그 커미티 혹은 교수가 궁금하잖아. 제가 진짜 연구자로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연구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 우리 기관을 졸업을 해가지고 무엇을 이런 우리 과학계 약간 이렇게 기여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적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석사 생활 때 했던 그런 약간 실험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는 것들을 좀 더 넣으면서 리서치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약간 F 감성 줄이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서로 잘 연결되게 하나의 글로 이제 만들었어요. 네. SOP는 T 감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T가 맞긴 한데 T 와중에 F가 살짝 곁들여져 있어요. 아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이공계 분제 특이 약간 뭐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이런 게 너무 보고서 형식이요. 네, 잘 그게 습득되어 있다 보니까 네. SOP에 그렇게 T처럼 쓰면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하니까 그거는 사실 그 교수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네가 뭘 배웠는데 라는 거여가지고 이제 저는 실험을 하면서 있었던 약간 에러 같은 것을 이거를 뭐 조절을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절을 해서 어떠한 점을 제가 배웠고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또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또 써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하나의 한 연구자로서 성장한 스토리를 T지만 F가 살짝 들어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에 있어서 예비 연구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추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추천서. 그 첫 해랑 두 번째 해 혹시 추천서도 좀 달라졌나요? 요청하는 방법이나 퀄리티라든지. 완전 달라졌고 완전 달라졌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사이클 때 지원서는 그냥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아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 부탁, 타인에게 부탁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가지고 교수님한테 게다가 친구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뭐 한 장도 아니고 학교마다 한 장씩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정한다면 10장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부탁드린다? 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써줘라 하는 마음에 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 석사 지도 교수님께 좀 저는 공동 교수님이셔서 두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거의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보고 안 뵀던 학부 교수님께 그냥 연락을 했죠. 철판 깔고 저 뭐 몇 학번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시나요? 이러면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너 증명사진 보내봐 이러시는 거예요. 너 증명사진이에요? 네. 얼굴이 기억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사진을 봐도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뭐 알게만 이러고 그래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그럼 너가 초안을 써서 보내봐 했었고 그게 11월 달이었어요. 그러다 마감 직전에. 네, 그래서 저는
제 SOP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추천서를 써요. 내심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왜 나한테 이렇게 시키시지 해서 아 그것도 막 대충 막 이게 좀 구글링이나 막 그런 걸 하면 다 포맷이 있어요. 그것대로 뭐 에피소드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대충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교수님 그거를 그대로 제출을 하셨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구색만 맞춘 추천서를 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전혀 없고 아마 커미티들도 알 거예요. 그냥 대충 이 학생이 부탁하니까 이 교수들은 대충 들어줬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1차가 떨어졌고 두 번째 지원을 했을 때는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추천인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연구적인 그런 것만 돋보여야 되니까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뭐 포닥 박사분 혹은 뭐 이제 교수님 아니면 선임 연구원 이런 분들로만 꽉 채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좀 나의 소프트 스킬 같은 거를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분은 기숙사 학장님 한테 받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나의 연구적인 부분을 적당히는 아니고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일단은 그 지도 교수님과 그다음에 저를 석사 때 지도해 주셨던 박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날 잘 아는 사람. 네, 제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부탁드린다 하고 이제 좀 써주셨고 되게 저 학부 시절에 엄청 마음에 여리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엄청 카인드하시고 학생들한테 엄청 잘해주신다. 이런 이분이라면은 분명히 엄청 공들여서 써주실 거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의 이력들을 짜자자작 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교육봉사활동들을 했었다. 그리고 뭐 이제 교환학생이 왔을 때 교환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뭐 했었다 라든지 그런 조금 오로지 과학자가 아닌 약간 조금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어울릴 수 있고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과 함께 교수님 수업 메이플 받았고 해서 이제 그걸 다 해서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교수님 막 그 새벽까지 막 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좋은 포인트를 컨텐츠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커뮤니티에서의 나의 역할이나 조직 문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GPA로도 설명할 수 없고 토플로도 설명할 수 없고 SOP에 쓰지만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를 잘 넣어주신 것 같네요. 영우님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인터뷰 오퍼를 얼마나 받으셨고 그리고 합격한 학교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의 인터뷰 질문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인터뷰 오퍼는 일단 4군데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질문들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엄청 다양했어요. 일단 조금 어떤 학교들은 되게 그냥 정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형식적으로 다들 이제 구글링에 치면 나오는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소개해봐. 왜 우리 학교가 좋아? 왜 PhD야? 너가 했던 연구 이거 뭐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뻔뻔하게 그냥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게 맞나 싶지만 일단 인터뷰 왔으니까 땡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고 끝났었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독특했던 거는 제가 가는 학교인 USF인데 거기는 전 진짜 엄청 달달 열심히 외웠어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 어떤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조금 많았다 보니까 이거 물으면 이거 생각해야지 하고 다 했는데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자기소개도 없이 그 교수님이 본인 소개를 하시고 궁금한 거 있어? 뭐든 대답해 줄게. 그 학교를 리서치해보지 않았으면은 정말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10분이면 대충 얼버무려서 때울 수 있어요, 시간을. 근데 30분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은 왜냐면 그 뒤에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1시간을 질문 제가 계속 혼자서 1시간을 왜냐면은 이제 너 뒤에 인터뷰 일정 있어? 이랬었는데 제가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더 하자. 더 궁금한 거 있어 했는데 아니요. 끝났습니다. 하면은 안 간절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기 안 궁금한데 진짜 궁금한 척 하면서 막 갑자기 교수님이 본인 소개했던 거에서 갑자기 키워드 끄면서 이거 막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1시간 정도 채워서 이제
진짜 없다.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그 질문도 영호님이 이미 리서치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모르는 척 네. 물어본 거군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약간 거기서도 인터뷰도 지원을 할 때랑 똑같이 너네 교수님 랩에 정말 관심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용병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주제였었는데 나 이거 너무 관심 있다 하면서 근데 교수님 논문 봤었는데 이런 것들 혹시 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미 하셨어요, 사실. 좋은 인터뷰에 아주 정석 같은 예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학에서도 교수들은 우리 학교가 1순위인 사람. 왜냐면 학생들이 하나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짜신 전략처럼 난 진심이다. 네. 난 여기가 1순위이다. 네. 이걸 최대한 어필하신 게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박사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지원자분들께 선배로서 네. 조언 한마디면 해주신다면. 우선은 약간 합격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정도 스펙인데 어디 될까요? 이런 질문 금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런 거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일단 본인이 어떻게 SOP를 준비하고 어떻게 약간 추천서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그게 뭐 하버드 저기 어디 조금 뭐 GPA 안 좋고 이런데 하버드 원하는 건 이거는 조금 양심 미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SOP랑 추천서를 잘 갖고 겹쳐가지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GPA나 뭐 연구 실적을 당장 이제 낼 수는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더 잘 부각시킬까에 몰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네.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사소한 거라도 일단은 뭐 일기가 있으신 분들 일기라도 꺼내서 내가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 다 일단 적어보고 그중에서 이거는 뭐 스포츠 스킬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리서치 쪽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서 어떤 건 쓰면 좋은지 어떤 건 좀 빼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SOP도 자연스럽게 구성이 될 것 같고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도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뭐 토플, GRE, GPA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물론 그 토플 미니멈은 넘어야 되지만 그걸 넘었다면은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이 정도면은 어디 되나 이런 거 찾아봐서 아무 의미 없고 그 시간에 잘 SOP 추천서 뭐 PS 있으면 PS 더 열심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네, 영호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유학 준비 과정이 단순히 학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온 오랜 삶을 좀 고뇌하고 보여주는 그런 한 긴 여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첫 해에 좋은 결과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해에 다시 또 도전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비슷한 케이스로 유학을 좀 준비하는 분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영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